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59K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60K 부근을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5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61K 부근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며 넘어서고자 했으나 결국 힘이 부족해서 그때마다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곡선을 타던 와중에 하락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10,000개가 코인베이스로 전송이 되면서 시장이 공포로 반응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보유한 물량 5만 개도 시장에서 전부 흡수하고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처럼 미국의 물량 또한 한 번에 대규모로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동한 이유가 매도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커스터디 차원에서의 이동인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뉴스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은 8월 12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서 3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는 31년 9월에 만기가 될 예정으로 1년에 2회씩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시가 되었고 단기간 내에 전환사채가 마감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억 달러 전환사채 공모 이후 단 3일 만에 마라톤 디지털은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공시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마라톤 디지털이 단기간에 매수를 한 이유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은 공시를 통해서 4,144개의 비트코인을 59.5K에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공포에 매도할 때 누군가는 저점으로 인지하고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개미들 또한 본받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또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제출한 2분기 증권 보유 현황 공시인 13F 파일링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13F 파일링이란 미국의 증권거래법상 SEC가 요구하는 분기별 보고서로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한 것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24만 5천 주로 공시가 되었고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460억 원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367조 원이고 전체 자산 대비해서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33%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합법적으로 구매가 허용이 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 자체가 조단이다 보니 1%만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3.6조 원 규모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의 비트코인 구매가 현실화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유동성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미국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코인베이스 주식을 28만 2,673주나 매입했고 한화로는 260억 원 규모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암호화폐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초기에는 보였으나 암호화폐의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로 우회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부각됐던 부분은 수익률인데 70달러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서 99달러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익률이 4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던 시기였고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자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터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호재 소식들을 발표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책임자가 디크립토와의 매체 인터뷰에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주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기존 금융이 머지않아 온체인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전환에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이와 같이 회의적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결제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마스터카드와 같은 레거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마스터카드는 결제 시장이 온체인화가 될 경우 약 15조 달러 가치의 예금들이 온체인화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시장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작년 6월 영국에서 베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토큰 네트워크인 MTN이라는 토큰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테스트베드에는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이 참여했고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인 마스터카드 크립토 크리덴셜을 출시해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스터카드는 과거의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방식에서 빠르고 유연한 암호화폐 결제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경험했고 MTN의 역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레포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메타마스크가 마스터카드와 협업해서 메타마스크 직불카드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메타마스크는 메타마스크 카드라는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는데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유럽연합인 EU와 영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파일럿 테스트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고 이를 은행을 통해서 개인 계좌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를 통해서 은행이라는 중개소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테더 그리고 래핑 이더를 지원하며 마스터카드로 결제 가능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메타마스크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신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얼마나 초기 시장인지 느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가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 타스가 러시아 중앙은행이 재무부와 함께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라고 전했지만 가을경에는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규제 노력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부터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초에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는 암호화폐의 채굴과 결제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등록된 법인, 개인 사업자만이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 채굴자들은 정부가 정한 에너지 소비 한도 내에서 채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4년 1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는 아마도 암호화폐를 브릭스 국가 간의 국제 무역과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의 일환이자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러시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지 기업들에게도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를 막고 있고 스위프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장은 국가 간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구축하길 권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파일럿 테스트가 아닌 영구적인 규제로 확립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무역을 다루는 환경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결국 러시아의 움직임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또한 성사될 것 같지 않았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홀딩해야 할 때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톤코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톤 벤처스가 톤 네트워크 생태계의 초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4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톤 벤처스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광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톤 생태계는 최근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활성 사용자 수는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자산이 1월 7,100만 달러에서 7월에는 11.4억 달러로 11배나 급증했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탭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D앱을 통한 탭투원 게임이 24년 흥행을 이뤄냈고 그중 대표적인 코인이 도그스 코인, 나코인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솔라나의 흥행이 밈코인에서 창출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텔레그램의 톤코인 또한 다양한 탭투원을 창출하면서 사용 사례가 증가되고 이는 결국 톤코인 시세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탭투원 프로젝트들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 중 한 곳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에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에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를 증정금으로 제공하고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코인엑스 거래소 가입도 해보시고 증정금으로 수익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